교향악단.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이런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도 한 10년 삼선 의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참 여러 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전체 그 지급되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거 또 그래서 또 개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단원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번 좀 오늘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오늘 좀 뭐 충분히 좀 이렇게 논의해서 앞으로 어떤 뭐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 서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뭐 우리가 누구야 막론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 조합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권익 보호도 하고 충분한 대변도 하는 그런 아마 입장에서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서로 간의 입장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 의회에 충분한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운영권이나 뭐 또 어떤 뭐 이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입장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입장은 좀 그거 하니까 그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 그런 시간 좀 돼서 좋은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면담 내용을 성실히 잘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최선인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기 우리 의원님들 뭐 저기 명태가 다 있으시니까 개별적인 인사는 안 하고 다들 계시니까 이제 아시니까 우선 면담 요청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인사말 면담 내용을 네, 이렇게 저기 어쨌건 그 뭐 좋지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그리고 아마 이제 회기 시작하기 전이다 보니까 워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아침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대충 저희 지금 현재 요구하고자 하는 바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들은 조금씩 들으신 적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고자 싶은 건 현재 강릉예술단, 강릉시립예술단에서 벌어진 해충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부당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부당한 것들의 복직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전 조례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 탈법적인 형태의 조례 개정이 있었다. 2008년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그 조례 개정 자체가 부당한 개정이었다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효화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하는 것들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노동조합에 있는 그 노동자의 노동권 자체가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과정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도출된 것이 조례 개정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강릉시립예술단 내부에 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무슨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의 어떤 문제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파생시켰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물적 증거를 대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쪽 음악이라든가 음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해촉 과정이 아니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의 과정에서 해촉을 할 정도라면은 그렇게 기량이 저하로 해촉을 할 과정이라면은 애초에 뽑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 30회 이상의 연주회를 하는 연주자가 급속한 기량의 저하를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아예 그런 급속한 기량의 저하가 지금 온다라면 애초에 뽑지 않았겠죠. 그 전에.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더 불투명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자 문제가 좀 많이 제기가 돼요. 지휘자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내부에서 문제를 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일단 법적인 문제로서 제기는 되는데 실제적인 문제들은 지휘자라든가 내부의 문제들이 큰 문제로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평가 점수 미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낸 공문에 대해서 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저희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유 자체도 불합리하고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딜 가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법적으로는 조례 개정의 문제가 걸려 있고 실제 내부의 문제에서는 인적인 어떤 지휘자와 단원들 간의 관계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부당한 해고의 문제들을 야기시켰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저 사무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원 영동지역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을 이렇게 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4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공문의 내용 일반에 보시면 강릉시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물론 강릉시장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저희가 뭐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예술단원의 실제 사용자는 이제 강릉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노총의 법률원의 변호사 및 노무사와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조례의 그 개정 또는 복무 규정의 변경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기존의 임금 체계가 변경이 되는데 애초 입사 시에는 호봉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뭐 직장 생활 두세 군데에서 또는 현대자동차에서 그 조합원으로 일을 할 때 보면 나의 임금 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규직 지위가 저한테 일정 부분 있다고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 호봉제가 계약제로 변경이 됩니다. 계약제로 변경이 되면서 연봉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 연봉제에 관해서까지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정규직 지위가 있는 호봉제에서 계약제로 요즘 얘기하면 기간제로 이제 변경이 되는 과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를 저희는 1차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계약제로 넘어간 부분은 무효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상의 호봉제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고 계약제는 불리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면 유리하게 있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이 될 때는 소속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해당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내지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차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연봉제가 넘어간다든가 이것을 노동자들하고 충분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될 것이고 그게 지금 저희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을 했을 때 시에서 온 답변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 규칙을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할 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다 고쳤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적으로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1차 답변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이 될 때 노동자의 동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곧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주체는 예술단원의 실제 사용자인 강릉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기평가의 객관성 및 정당성입니다. 물론 이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예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떤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 딱 밝힐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들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경찰 수사를 의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밝혀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실기평가를 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는 못하더라도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개인 정보라든가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가 지금 이 주장하는 그 실기평가에 해촉된 단원들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 너무 높게 나왔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형식들이 갖추어졌는지에 관해서는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휘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해서는 물론 역시 저희들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의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문서로 보내진 않고 일단 구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일단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휘자로 계신 분이 저희들 표현으로 단원에 대한 매수 행위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직원 매수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저희가 녹취록도 있습니다. 녹취록도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네가 이것을 이게 이런 겁니다. 지휘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단원인 너는 그 다음의 평정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회유 내지는 이렇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매수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휘자가 어떠한 그 지휘자로서의 능력과 자질과 인품을 가졌는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일단 두 가지를 찾은 것이, 첫 번째가 매수행위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하신다고 어떤 거냐고 여쭤봐도 저희가 지금으로서 답변해 드릴 수도 없고, 녹취록이나 이런 걸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서 만든 거를 제출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단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법정에 지방노동위원회 이거나 저희가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법 위반 및 산재 은폐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법 위반하고 산재 은폐 건인데, 첫 번째 산업안전법 위반 건은 임신 9개월 차의 단원이었는데,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노래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규정이 굉장히 선진국 이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여성 노동자일 경우에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지 못한다. 사업장 내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주변 환경이 어때야 되고 이동하는 동선은 어때야 된다. 이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임신 9개월에 임산부가 노래를 이렇게 무리하게 부르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 절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절도를 하게 돼서 우측 어깨가 골절이 이루어져서 정형외과와 산부인과가 협진을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시키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확인을 했을 때는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예술단을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한 파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명, 3명이 아니라 1명씩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는 산업안전민주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산재은폐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재은폐권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인데 산재 처리가 4개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왜 4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하루인가 이틀밖에 못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러진 상태에서 평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 하루밖에는 못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하루 정도.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일 모레 출산인 분이 연습하다가 졸도해서 넘어져서 우측 어깨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협진을 하고 있는데 깁스를 하고 하루 만에 퇴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간단한 교통사고나 이렇게 부러졌을 때 그냥 병원 가면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일주일은 계셔야죠. 뭐 보름은 계셔야죠.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왜 하루 만에 나왔을까? 이거는 내일 모레 평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이 평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예술 단원들의 이 생계 문제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이제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산재 처리가 되는데, 그 산업안전법의 10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이 있는데, 저희가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이제 4일 이상 요양을 못 했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했을 때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4일 이상 요양 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못하면 산재 은폐에 됩니다. 산재 은폐는 되지만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바는 왜 이 사람이 하루밖에 있지 못했을까? 예. 이걸 이제 노동부에 조사를 해달라고 노동부의 그 산업관리과와 통화를 일단은 했더니, 일단 뭐 산재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은폐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이 4개월이 지나고 왜 하루밖에 못 있었을까에 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휘자 및 뭐 어차피 지휘자의 실제 사용자가 강릉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얘기를 좀 이렇게 저희가 확인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평가 점수 미공개의 불합리성은 아까 실기평가의 뭐 객관성 및 정당성들인데 뭔가 비슷한데, 일단 조례상으로 미공개가 된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예전에는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 공개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 의원님들께서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그 항목을 만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은 조례라는 큰 틀만 만들어 놓을 뿐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뭐 해당 그 지휘자라든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에서 이러한 필요한 부분은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뭐 본부 규정으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통과가 됐을 텐데, 최초에는 공개가 되던 그런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개가 되던 제도가 이걸 안 내준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노총 이름으로 평가 점수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보냈던 답변서에는 불가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당사자가 한번 청구를 해보자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불가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조사가 들어갔을 때도 공개를 안 할 것이냐, 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공개해달라 그랬을 때 공개를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평가 점수나 이런 부분이 좀 공개가 돼서 좀 투명화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리는 의미가 이제 4번 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실기평가의 실제 점수가 아니라 하여튼 그 평가의 과정이나 절차가 객관적이었는지, 그다음에 지휘자의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제 뭐야? 제가 구충을 약간 하자면은, 저희가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것들은 그 지방노동위까지 가서 법적인 법리 논쟁을 벌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교육학단 내의 문제들로서 파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뭐 내부적으로 혹은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해결될 수 있는 법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은 그 과정들이 단축되고, 실제로 지금 해촉된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과정들도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아까 저희가 우리들의 일방적 주장이지만은 지휘자의 어떤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잡아지고, 그 교육학단과 그 실합창단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이번 이 사건의 오히려 계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첫 번째 나이는 강릉시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 여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노동위에 지금 계류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걸 말씀드리면, 아마 시청에서도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연봉제,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화랑 그다음에 시간이, 저희가 원래 그 오후 3시까지 근무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근무면 주 24시간 근무해서 갑자기 14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예술단이 조례 규정을 받습니다. 조례 규정을 받는데, 조례 19조에 보면은 복무 규정은 따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복무 규정, 조례를 비롯한 복무 규정이 실질적으로 그 예술단의 취업 규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조례가 어떻게 취업 규칙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20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취업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취업 규칙을 노동부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근로자를 그 취업해서 일하게 하는 사업장은 모두 다 그 노동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술단에 대한 취업 규칙이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봤을 때 이 조례에 의한 그 복무 규정이 바로 예술단의 취업 규칙이라고 주장이 됩니다. 그럼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취업 규칙이라고 했을 때 노동법을 따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취업 규칙의 변동이 있을 때, 특히나 불합리하게 더 내용이 저하되는 내용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례니까 시 게시판에 공고를 냈다. 공고를 내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달아가지고 찬반 이런 식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 게시판에 올라왔는지 모르죠, 사람들은요. 예술단 자체도 모르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조례가 변경되고 있다는 거에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근로자의 취업에 대한 규정을 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한테 그런 내용을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되고,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분명히 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시에서도 아마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변동입니다. 그
그 이분들이 저희는 2008년도 이전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 시간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변동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2007년도에 국가정부에서 기간제법이 발표됩니다. 기간제법이 발표되면서 2007년 7월 달에 지금 2008년 1월부터 해서 2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은 정규직 시켜라. 이런 법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아마 많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시점에서 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간이 바뀌어서 그 전에 이분들은 연봉제 적용을 받는 계속 근로를 했던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왜냐면은 특별한 근로계약서 없이 자동계약되는 계속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해촉된 사람이 단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다는 거 12년 동안 단 5명이 해촉됐다는 거는 그분들은 사실 징계 해고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계 해촉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렇다면 12년 동안에 5명밖에 해촉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이제 계속 무계약 형식의 계약이 자동 갱신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고, 거기에 근무했던 근로자들 사실 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내가 다 재계약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 위촉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런 형식에 불과하지 다 위촉이 된다고 그런 정서적인 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 아니 더 나쁘게 얘기하면 기간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규직이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근데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기간제법이 딱 발표되니까 예술단원을 기간제로 딱 봤습니다. 기간제로 봤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2008년도부터 2년 동안 근무시키면 무계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단시간 노동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5시간 이하로 시간이 줄어들면 단시간 근로자에 적용이 되면서 정규직화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외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기간제법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비정규직을 다 정규화시켜라 이런 것이 큰 흐름이었고,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정규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확히 무기계약직이죠. 무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저희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는 반노동적인 행동이라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을 무기약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시간을 변경을 시켜버렸다는 것들은 저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아마 강릉시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무기약으로 전환돼야 되는 대상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시간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좀 탈법적 행위라고 저희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마 비정규직들이 무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저는 반주자였던 최연선입니다.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휘자 선생님에 대한 같이 4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제가 한 10년 동안 1등급을 유지했던 사람이 지휘자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9등급이라는 반주자는 5등급밖에 될 수 없는데 실력이 형편없이 저하돼서 9등급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서를 받다 보니까 등위가 나오더라고요. 등수로 따지면 1등이었던 사람이 26등이 갑자기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1등에서 26등으로 떨어졌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에요. 근거가 있어서 너가 이러이러한 근거로 1등에서 26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나 누구도 저에게 그거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네가 1등에서 26등인지를.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근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평정이라는 거는 해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0년 동안 평정을 하고 가신 그 유명하신 교수님 분들이 인원수로 따지면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매기고 간 점수는 다 거짓말이고 지금 2년 동안 매긴 지휘자들이 와서 매긴 점수를 인정해서 저를 해촉했다면 10년 동안의 그것은 전부 무효라는 게 너무 상반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는 거로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지휘자들의 점수를 인정해서 저를 해촉시켰다면 그 뭔가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의 잘못이던 이거에 대한 잘못이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원들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실기 평정을 할 때 이름을 호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주사가 소프라노 1번 그리고 저희가 시창을 하는 게 있어요. 시창이 1, 2, 3, 4번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일날 추첨을 해서 뽑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라노 1번 시창 몇 번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심사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소프라노 1번에 대한 평가 점수만 내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정 단원들만 이름을 호명이 됐다고 지금 단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반주자로서 저도 계속 들어갔거든요. 9명은 제가 평정 때 반주를 했는데 그 9명 중에서도 이름을 부른 사람가 있고 안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단원들 내에서도 지금 말이 되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몇몇 단원만 지금 이름이 호명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단원들은 해촉이 되거나 경고를 먹었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객원 반주로 했던 그때 저 말고도 2명의 외부에서 객원 반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양성일 씨 같은 경우는 반주를 했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어수선했다. 너무 어수선했고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소프라노나 다른 여자 단원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다고 확인서를 써주셨거든요. 그분께서. 그걸 자기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되는데 누군 불렀고 안 불렀다는 자체만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날 심사 오신 분 중에 광양시립 지휘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양성일 씨의 스승님이셨대요. 고등학교 때 입시 때 노래를 배웠던 우연히 얼마 전에 통화를 했답니다. 그분하고 양성일 씨가 선생님 제가 그냥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너 어디냐? 저 강릉이죠. 너 강릉? 뭐하냐? 아니 시립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심사 가고 그날 인사까지 한 단원인데 너 뭐하냐? 저 시립합창단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너 재계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재계약은 못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러해서 이름을 호명한 사람가 있고 호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얘 이름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지휘자 선생님께서 심사를 하신 분께서 그랬다는 거는 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사전에 다 계획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그 심사하신 분들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에 있는 단원들조차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호명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명백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 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4년 동안 합창단 총무로 있었는데요. 예, 총무로 있으면서 제가 그 지휘자 선생님한테 항상 들어가서 말씀드린 건 그 평소에 평정이란 게 1년 동안의 그 단원의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1년을 열심히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다가 저희는 목이 악기인 사람이고 뭐 하니까 감기가 걸려서 그날 그 실기 평가를
살짝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1년을 열심히 하다가 그날 하루로 1년을 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지휘자 선생님이 앞에서 지휘를 하시니까 그거를 단원 평가를 잘 해달라. 그래갖고 10점에서 저희가 건의해서 지휘자 점수가 20점이 된 겁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노래를 하나도 안 하다가 반대로 그날 자기 목 아끼고 노래 안 하다가 그날 실기를 잘 봤다. 이 사람은 100점.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그 평가를 1년 동안을 봐야 되는데 그날 하루에 이렇게 평가를 몰아서 사람들을 해촉시키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11년 제가 근무하면서 지각 한 번 없고 연가도 누나 결혼식 때 딱 한 번 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총무일을 4년 동안 저희가 원래 합창단 단무장, 교향악단 단무장이 따로 있었는데 저희 단무장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합창단 단무장을 안 뽑아줘서 지금 예술단 단무장으로 가고 있는데 합창단에 거의 제가 단무장 역할을 다 했거든요. 4년 동안 잡일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이렇게 자기한테 쓴소리 했다고 이런 식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는 아니, 이분은 또 재작년에 또 모범상도 받으신 분이고 저희들이 다 상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참.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디션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하는 행위를 제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뭐 상당히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테스트를 받으러 오신 분들하고의 뭐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 좀 제가 듣기에는 조금 그분들 생각이 반주자가 15명을 신청을 했는데 12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상당히 보니까 아까 뭐 주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뭐 누굴 더 아는 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는 데는 상당히 나는 저 사람들이 상당히 아는 걸 봤을 때는 난 들러리선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승소해서 우리가 시에서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시에는 뭐 정원 숫자가 여유가 있답니다. 69명인데 뭐 하여가 그래서 질 경우에는 뭐 다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결세로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담당하신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한다.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오디션하는 방법이 저는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70점, 20점, 10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10점이었던 걸 20점 올려놨는데 그 10점이 원래 어디에 있던 거예요? 80대, 20대, 10이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실기가 80. 예. 근데 실기에 상당한 인정을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휘자나 나머지 20점 때문에 갈리는 부분들이 저는 그거 절대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향악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합창단 교향악단 단원들 다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요번 평정에서 실제적으로 지휘자 점수를 1점 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실기가 월등한 사람도 지휘자가 20점 중에 1점을 주면 꼴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인정을 해놓고도 저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칼을 휘둘렀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는데도 내부적으로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도 지휘자들이 뭐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릉 시립예술단을 짊어지고 나간다면 이건 더하면 더하지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지휘자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업을 하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굉장히 음악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원들은 하모니가 돼야 되지만 저희가 음악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주자가 전주를 시작함으로써 음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됐는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 좋은 평가를 시립합창단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단원하고 반주자 실력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리고 연습 과정에도 지휘자가 제 눈을 못 쳐다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시선을 쳐다보지 못하고 지휘를 합니다. 그 실력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미스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원들의 질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지금은 요즘에 바뀐 법이 합창단 내에서 바뀐 법이 음악적인 질문은 절대 하지 말아라. 공개석상에서 총무를 통해서 음악적인 질문을 해라. 반주자 너도 얘기하지 말아라. 음악적인 질문이 있으면 지휘자한테 하지 말고 총무를 통해서 해라. 아니 무슨 합창단에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이 가능해요. 그리고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지휘자가 그만큼 공부하고 완벽하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실력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누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할 게 없고 음악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총무를 통해서 해라.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합창단 반주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처음.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총무를 통해서 음악적인 거를 해결하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누구든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다 회피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오래 하니까 너무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민주노총 찾아오셨을 때 예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생계형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고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거는 뭐 범죄를 저지르려 주는 게 아니라 뭐 정부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을 주듯이 또 일반 회사도 정규직으로 자꾸 저희가 정부에서 권하는 이유가 해고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생산성이 좋아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좋다는 것처럼 이분들도 시의 어떤 공공성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실기평정으로 잘릴까 이런 걱정을 좀 덜고 정규직 신분으로 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예술활동에 전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제 정년이 맞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뭐 이러니까 예술하시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하여튼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뭐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내용들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원만하게 이렇게 잘 수습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 그런 말씀하셨죠? 예. 지금 이제 이런 그 불거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서로를 일정하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의회에서 원만하게 해촉된 부분들도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예, 저는 뭐 지금 지방 노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것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와서 그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하고자 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들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로 와서 한 달, 두 달씩 시간을 끌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시가 입을 수 있는 타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오히려 실제적인 문제들을 인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내므로 인해서 그리고 해촉된 단원들에 대한 복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의회에서 법을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례를 만드는 그 법 하나조차도 단어 하나조차도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러 이해관계들이 상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가는 그런 쪽에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원만하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방노동위까지 올라가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2008년에 조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인정을 하고 지금의 현 그 교행악단과 합창단의 단원들의 지위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잘못된 것들을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공개적인 어떤 뭐 지방노동위원회나 뭐 중노위라든가 이까지 올라간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것들이죠. 그것을 인정함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왕 이제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갖고 오시는 그 목적은 억울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 억울한 게 법적으로 억울한 게 있고 평가 방법에 대한 공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들도 법을 조례를 만들지만 법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법률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부위원장 김지혜 부위원장님 오셔서 그때 한번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노동법이라든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의회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조례는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그 복무 규정 같은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물론 집행부에서 했지만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우리 강릉시 한 단면이라고 보지만은 이게 상당히 요 한 부분이 전체 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노동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좀 더 깊게 또 저희들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고 우리는 이 조례하고 공무규정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됐냐, 평가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저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공론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공론화 과정을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준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요. 왜?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음악을 오랫동안 한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이거 접근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더라도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평가한 사람 이름은 제척시켜 놓고 누가 평가한지 모르게 하고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그 평가하는 내용들도 의회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정보공개법 적용해가지고. 그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이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도 오늘 참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거 내무 복지 이름으로 해서 반드시 평가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은 한번 짚어볼 생각이니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문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원만한 해결책은 시에서 지금 나온 85년 조례 개정에 관한 법적인 규정, 그러니까 좀 탈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시립예술학단의 내부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분 변화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예술학단의 신분 변화들을 그 정도의 부분에서 답이 나온다라면 이건 사실 뭐 지방노동이 이런 데 가서 법리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시에서 안 움직이죠, 절대로. 그래서 시에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이라는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응 수단 중에 하나가 노동부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당해고로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법적 논리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로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원장을 비롯해서 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특히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다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법률 고문도 계시니까 잠을 구해서 사실 그 부분이 다급적이라면은 하루아침 빨리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니까 무슨 개인적인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쪽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앞으로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위를 통해서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강릉 시민을 위해서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